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오늘은 운동 수용량 워크 캐패시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운동 수용량은 훈련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운동 수용량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얼마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몸이 적응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운동 수용량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장기간의 트레이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즉, 훈련으로부터 생기는 스트레스이지만 이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하는 훈련에서 정체기가 왔다면 그것을 깰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운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완의 둘레가 42cm인 사람이 더 큰 상완을 가지기 위해서는 2두, 3두 운동을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이 안 좋다? 그러면 등 운동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운동 수용량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운동 수용량이 늘어나면 우리는 더 많은 무게를 칠 수 있고 근육과 신경계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계점을 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계를 돌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반 적응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이란 우리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에서 발생하는 반응이었는데요. 일반 적응 증후군은 총 3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는 경고 반응 단계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2단계인 저항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항 단계는 스트레스의 저항성이 가장 높은 단계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버티냐, 못 버티냐로 나눠집니다. 적절한 대처를 잘하면 스트레스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가고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3단계인 소진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진 단계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단계이며 각종 질병,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하를 준다면 아마 이 소진 단계에 도달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은 근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통해서 한계를 돌파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양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운동 수용량이 다르기에 여러분들의 의지는 오히려 근성장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한계 지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운동량은 오히려 근성장을 방해한다. 그렇게 운동 수용량을 늘려서 더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이어서 운동 수용량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수용량은 여러 요인들이 합쳐진 것입니다. 구조적인 요소에는 근육과 힘줄이 얼마나 저항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느냐, 메타볼릭적 요소에는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들의 몸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에너지를 회복하느냐, 신경계 요소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 영양 및 회복의 요소에는 칼로리 잉여 상태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느냐, 수면의 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A부터 D까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도를 줄이고 볼륨을 늘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 조직에 더 큰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근육 조직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2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는 근육 조직에 생기는 염좌이며 여러분들이 근수축을 더 강하게 할수록 더 많은 급성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원RM의 75%에서 85%로 훈련할 때 이 급성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운동 수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굳이 원RM에 가깝게 운동할 필요가 없고 75%에서 85%로 훈련할 때 운동 수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케어하는 방법은 근육과 힘줄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육과 힘줄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강도는 낮추고 더 높은 볼륨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훈련을 반으로 나눠 반은 65%에서 75%의 강도, 나머지 반은 75%에서 90%의 강도로 훈련하는 것보다 4분의 3은 저강도 고볼륨으로 나머지 4분의 1은 고강도 저볼륨으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훈련 볼륨을 늘리는 동시에 운동 수용량을 늘리고 신체가 더 많은 운동을 케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B, 메타볼릭적 요소와 C, 신경계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요소의 핵심은 심혈관의 조절인데요. 심혈관 조절이 증가하면 훈련 시에 여러분들은 더 큰 에너지를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부교감 신경이 지배하에 자율신경계가
운동이 끝난 후 신체를 더 빨리 회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심혈관의 운동 수용량을 늘리고 싶다면 2에서 6개월간 주 2에서 4회 30분에서 45분 훈련,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0%로 유산소를 진행해 분당 심박수를 5에서 15에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심혈관 기관이 좋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운동 시에 더 큰 힘을 빠르게 낼 수 있고 운동이 끝난 후에 더 빠르게 신체가 회복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심혈관이 충분히 트레이닝이 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더 심혈관을 단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산소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심혈관의 운동 수용량을 늘리는 것은 근비대와 수행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양 및 회복의 요소에는 칼로리 잉여 상태냐,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느냐, 수면 상태 등이 들어가는데요. 칼로리 적자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칼로리 잉여 상태일 때가 운동 수용량이 늘어나며 단백질의 기능이 근육 회복과 관련이 있으니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운동 수용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의 경우에는 7시간 이상 이어서 자는 것이 근 회복과 운동 수용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운동 수용량만을 목적으로 훈련할 경우엔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현재 하는 볼륨의 25%에서 100%를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수용량 훈련 전 현재 진행하는 벤치프레스의 총 볼륨이 100kg 10회 3세트 3000이라면 2에서 6개월 후에는 3750에서 6000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운동 수용량을 늘리는 방법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세트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본 운동 때 100kg의 스쿼트를 3회 3세트를 한다고 했을 때 3세트의 본 세트를 마치고 매번 100kg의 스쿼트를 싱글로 한 세트씩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싱글 스쿼트를 본 세트가 끝난 뒤 총 6세트 혹은 7세트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105, 110의 스쿼트를 3회 3세트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수용량을 늘리는 다른 방법은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1주차에는 적당한 볼륨으로 운동을 진행, 2주차에는 더 과한 볼륨으로 운동을 진행, 3주차에는 볼륨을 낮추고 강도를 올려서 진행, 4주차에도 볼륨을 낮추고 강도를 더 올리는 것인데요. 볼륨을 낮추고 강도를 올리는 방법을 2에서 6개월간 지속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볼륨에 더 잘 적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초과 회복을 꾀하기에 운동 수용량과 한계 돌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밀도를 늘리는 것인데요. 밀도를 늘림으로써 운동을 진행하는 한 타임에서의 운동 수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가적으로 한 타임의 운동이 끝난 후 초과 회복도 얻을 수 있고요. 밀도를 늘리는 예로는 스쿼트 100kg 5회 5세트를 진행하다가 정체기가 왔을 때 세트 간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트 간 휴식을 5분간 쉬었다면 15초를 뺀 4분 45초간 쉬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세션마다 15초씩 줄여서 세트 간 휴식 시간이 2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증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도를 늘려서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총 볼륨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겐 정체기를 뚫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운동 수용량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추가적인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웨스트사이드라는 파워리프터로부터 제시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스쿼트 100kg 5곱하기5를 일주일에 2번 하는 사람이 정체기에 걸린 경우 스쿼트 하는 날을 한 번 더 추가해 70kg로 5곱하기5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이 70kg 5곱하기5 스쿼트는 여러분들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0kg 5곱하기5는 오히려 혈류가 근육에 흐르도록 도와주기에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쿼트가 아니더라도 힙힌지 베리에이션 운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스쿼트의 증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kg 스쿼트의 무게를 2에서 6개월간 천천히 올려서 본 세트인 100kg 5곱하기5가 되었을 때 증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수용량을 늘리는 마지막 방법은 개수를 늘리는 것인데요. 딱 1회 들 수 있는 무게를 8세트 진행합니다. 그리고 1회 들 수 있는 무게가 2회 곱하기 8세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증량을 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한 세트수 늘리기, 강도 높이기, 밀도 높이기, 추가적인 운동 진행하기, 개수 늘리기를 진행하면 총 볼륨량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볼륨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천천히 볼륨을 쌓는 방법들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수용량은 훈련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운동 수용량은 얼마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몸이 적응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두 번째, 운동 수용량이 늘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고 우리는 더 많은 무게를 칠 수 있고 근육과 신경계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운동 수용량은 여러 요인들이 합쳐진 것이다. 구조적인 요소에는 근육과 힘줄이 얼마나 저항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느냐, 메타볼릭적 요소에는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들의 몸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회복을 하느냐, 신경계 요소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 영양 및 회복의 요소에는 칼로리 잉여 상태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느냐, 수면의 질 등이 있다. 네 번째, 운동 수용량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세트수 늘리기, 강도 높이기, 밀도 높이기, 추가적인 운동 진행하기, 개수 늘리기가 있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